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부부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서울 송파구의 한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 부부죠. 남편 민수는 국내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해외 바이어들과의 화상회의 때문에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 달에 두세 번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6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담임 교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로 통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인정받는 교육자였습니다. 수지는 늘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총 7년을 함께한 사이였죠.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보며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성격도 차분하고 좋았거든요. 민수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수지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여성이었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수지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고, 민수는 수진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따라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신혼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다정한 부부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민수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일주일씩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면 수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쓸쓸함을 달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진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업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의 대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업무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수진과의 데이트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역시 남편의 고단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민수가 이제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은 날이 갈수록 벌어져만 갔어요. 수지는 때로는 민수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그런 수진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부부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고,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화목한 부부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미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부부에게 곧 닥칠 파국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벌어져 가던 중 수진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수진은 새로운 학급을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학부모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학부모는 박준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36살의 준호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었지만 아내와는 별거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아들 민규는 수진의 반 학생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공부는 조금 뒤처지지만 성격이 밝고 순수한 아이였죠. 처음 준호와 수진이 만난 것은 학부모 상담 때였습니다. 민규의 학습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준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준호가 아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준호 역시 수진의 세심하고 따뜻한 상담에 감사함을 표했죠. 상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민규의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준호는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준호의 상황에 마음이 아팠고 더욱 민규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 준호는 종종 학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민규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수진과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보며 감탄했고, 수진은 준호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며 감동받았어요.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민규의 진로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응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민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되었고, 아이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수지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민규의 교육 상담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준호는 수진에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했고, 수진 역시 민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허전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수진과 다른 매력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라면 준호는 좀 더 자유롭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은 준호와 대화할 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준호 역시 수진의 따뜻함과 지적인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수진은 준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고 수진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거든요. 반면 집에서는 민수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있었고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수진이 예전보다 늦게 집에 들어와도 민수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수진의 일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수진은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준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민수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던 감정적 만족감을 준호에게서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는 수진에게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는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유였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수진은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준호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수진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목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 역시 수진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급기야는 육체적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수진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해주었고 수진은 그런 준호에게서 민수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만족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나체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싶다며 제안했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준호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교사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업무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오히려 자신도 바빠서 수진의 변화를 제대로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수와 수진이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고 수진 역시 준호와의 만남이 없는 날이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민수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외 바이어로부터 긴급한 연락이었어요. 중국 현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당장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노트북을 찾았지만 자신의 노트북은 회사에 두고 온 상태였어요. 급한 상황이라 수진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자신의 노트북을 건네주었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수진이 로그인해둔 각종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자동 로그인된 상태였어요. 민수는 급하게 인터넷을 연결해 업무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궁금했거든요. 민수는 잠깐 수진을 살펴봤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메시지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화면에는 수진과 낯선 남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민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상은 명백히 수진과 준호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무하며 친밀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이런 영상을 찍고 주고받고 있었다니. 민수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USB를 꺼내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당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다른 대화 내용들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어요.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수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증거 수집을 마친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낸 후 수진에게 노트북을 돌려주었어요.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마워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수진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바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수진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수진이 맞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민수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잠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아내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이런 행위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민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겨우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도 그 끔찍한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민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민수에게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이런 수진의 모습이 민수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는 척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과 그 남자의 일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딴 생각만 하고 있었고 회의 시간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장해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USB에 저장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 교사라는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배신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수진과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수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처럼 들렸고 웃는 모습조차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수지는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주말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민수는 적당히 대답하면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민수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민수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수진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고, 탐정사무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 저지른 배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경험이 많고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했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한 탐정 사무소였는데 불륜 조사 전문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김정훈이라고 했고 15년간 이런 일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김정훈은 침착하게 들어주었어요. 김정훈은 민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의 일상 패턴은 어떤지, 평소 외출 시간은 언제인지, 차량 정보는 무엇인지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봤어요. 민수는 기억나는 대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정훈은 그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어요. 김정훈이 제시한 조사 계획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선 수진의 일상을 며칠간 관찰한 후 패턴을 파악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불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두 사람의 만남 장소와 시간을 추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민수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정훈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진이 의심하면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수진과 함께 있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어요. 모든 대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수진의 웃음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이틀 후 김정훈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수진의 기본적인 일상 패턴을 파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은 주중에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만 주 이틀 정도는 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퇴근 시간에 특정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고 보고했어요. 김정훈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민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한 남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 남성이 바로 준호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흘 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정우는 수진과 준호가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까지 파악해 두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신상 정보도 상세히 조사해 왔습니다. 준호는 결혼한 상태였고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수는 준호도 기혼자라는 사실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수진이 교사라는 신분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수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우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모습,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 심지어 준호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정우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만 수십 장이었고 동영상도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자료들이었고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김정우는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분류하고 장소별로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었거든요. 정리 과정에서 민수는 수진의 배신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불륜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민수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았어요.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경험이 많고 승소율이 높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민호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15년간 가족법 전문으로 일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민호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민수가 직접 확보한 카카오톡 영상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특히 나체 영상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민수에게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진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었고, 두 번째는 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었어요. 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수진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민수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도 민수가 훨씬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교사라는 점도 유리한 요소라고 덧붙였어요. 상간 소송의 경우에도 준호가 기혼자라는 점이 민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호 역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남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배상금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민호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민호 변호사는 일주일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족들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탐정이 조사해온 자료에는 준호의 집, 주소와 아내의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증거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어요. 결국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이름은 박미영이었습니다. 34살의 전업주부였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민수는 미영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혼자 있을 시간을 택해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전 민수는 준호의 집 앞에서 미영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미영을 발견했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미영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미영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수진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져온 증거 사진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준호와 수진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미영의 상태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영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준호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미영을 위로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영은 준호와 대화해보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그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준호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미영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준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파탄이 났습니다. 미영은 준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해야 했어요. 준호는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준호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준호가 운영하던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수의 복수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동시에 민수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근무하는 학교의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수진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나체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육청 신고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이었죠. 며칠 후 수진의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모함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럽게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은 수진에게 제보 내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는 즉시 수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수진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자택 대기를 명령했어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정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행위가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판단이었죠. 이 소식은 곧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평소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수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진과 가까웠던 교사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진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학부모들은 크게 동요했어요. 자신들의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어요. 수진은 하루아침에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어요. 수진은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아본 수진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민수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증거까지 수집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용서를 빌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수진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수진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수진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파면까지는 아니었지만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학교 분위기상 수진이 다시 교단에 서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수진은 결국 자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6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직장을 잃은 수진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했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교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쉽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징계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어요. 준호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이 이혼을 요구했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졌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회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업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서로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자 로맨스는 사라져버렸거든요. 수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진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식욕도 없어졌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수로부터는 계속해서 법적 통지서들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 서류들과 재산 분할 요구서 등이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변호사를 구할 여력도 부족했습니다. 수진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실망했고 형제들도 수진을 외면했어요. 가족들조차 수진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민수의 완전 승소였어요. 수진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가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수진은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간 소송에서도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준호는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준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까지 처분해야 했어요. 수진은 법정에서 민수를 마주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외면했어요. 더 이상 수진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민수는 수진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울며 빌었지만 민수는 등을 돌리고 법정을 나갔어요. 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직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진은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집도 나가야 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공백 기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는 것은 좋았지만 왜 그만두었는지 물어보는 곳들이 많았어요. 징계 기록 때문에. 교육 관련 일자리는 아예 구할 수 없었고 다른 분야로 전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준호 역시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결국 이혼을 강행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갔어요. 준호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회사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까지 합치면 경제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준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거든요. 준호는 10여 년간 일궈온 사업체를 포기해야 했어요. 이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완전히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싸움만 했고 결국에는 연락조차 끊어버렸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교사였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수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진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수진의 가족들도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부모님은 수진과 연락을 끊었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에도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혈육마저 잃어버린 채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반면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민수는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를 얻었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피해자로 보았거든요. 민수는 가끔 수진의 몰락한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회사 후배였는데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여성이었어요. 민수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수진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때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과 안정적인 교사 생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불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한 여자의 완전한 파멸로 끝났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민수의 차갑고 냉정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수지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